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식탁에서 참 자주 만나게 되는 나물밥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특히 나물밥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그리고 피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봄이 되면 자연스럽게 나물밥이 생각나잖아요. 저도 어릴 적 어머니께서 봄나물 캐러 가시던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그때는 몰랐어요. 나물밥이 이렇게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인지 말이에요. 나물밥은 기본적으로 쌀과 여러가지 나물을 함께 지은 밥이에요. 보통 취나물, 고사리, 도라지, 시래기, 냉이 같은 봄나물들이 주로 들어가죠. 간단해 보이지만 이 안에는 정말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어요. 먼저 나물밥의 영양학적 가치부터 살펴볼게요. 나물들은 대부분 식이섬유가 풍부해요. 우리 나이가 들수록 장 건강이 정말 중요한데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도와주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아주 좋죠.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요. 60대 중반이신데 젊었을 때부터 변비로 고생하셨대요. 그런데 나물밥을 자주 드시기 시작하면서 장 건강이 정말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나물에는 비타민과 미네랄도 가득해요. 특히 비타민어, 비타민C, 칼슘, 철분 같은 영양소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죠. 비타민어는 우리 눈 건강에 좋고 비타민C는 면역력을 높여주고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해줘요. 우리 나이에 뼈 건강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나물밥을 먹을 때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서 영양소 흡수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궁합이 맞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영양소가 더 잘 흡수되고 맞지 않는 음식과 먹으면 오히려 영양소 흡수를 방해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나물밥과 궁합이 잘 맞는 음식들부터 하나씩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된장찌개예요. 된장찌개는 나물밥의 최고의 친구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물에는 지용성 비타민이 들어있는데 이 비타민들은 지방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돼요. 된장찌개에 들어가는 두부나 된장 자체에 들어있는 지방이 이 비타민들의 흡수를 도와주는 거죠. 게다가 된장은 발효식품이에요. 발효 과정에서 생긴 유익한 균들이 우리 장 건강에 정말 좋아요. 나물의 식이섬유와 된장의 유산균이 만나면 장내 환경이 더욱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매일 아침 나물밥에 된장찌개를 드신다고 하시는데 60대 후반인데도 소화가 정말 잘 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계란이에요. 계란 프라이나 계란찜을 나물밥과 함께 먹으면 아주 좋아요. 나물에는 단백질이 부족한 편인데 계란이 이를 보완해 주거든요. 계란은 완전식품이라고 불릴 만큼 영양이 풍부해요. 특히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죠. 나물의 비타민 K와 계란의 비타민 D가 만나면 칼슘 흡수가 더 잘 돼요. 뼈 건강을 생각하면 정말 좋은 조합이에요. 저희 어머니도 나물밥 하실 때 꼭 계란 후라이를 같이 내주시는데 이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는 들기름이나 참기름이에요. 나물밥에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살짝 둘러 비벼 먹으면 정말 맛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맛뿐만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아주 좋은 조합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물의 지용성 비타민은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돼요. 특히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요. 오메가3는 혈관 건강에 좋고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나물의 항산화 성분과 들기름의 오메가3가 만나면 혈관 건강에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죠. 다만 들기름은 산패가 빠르니까 냉장 보관하시고 가능하면 작은 용량으로 자주 사서 신선할 때 드시는 게 좋아요. 네 번째는 멸치나 새우 같은 해산물이에요. 멸치볶음이나 새우젓을 나물밥과 곁들여 먹으면 좋아요. 이런 해산물들은 칼슘이 풍부하거든요. 나물에 들어있는 비타민 K가 칼슘의 뼈 침착을 도와주기 때문에 함께 먹으면 골다공증 예방에 아주 효과적이에요. 특히 멸치에는 EPA와 DHA 같은 오메가3 지방산도 들어있어요. 이것들은 뇌 건강에도 좋고요. 나이가 들면 치매 걱정도 되잖아요. 나물밥에 멸치볶음 한 접시면 두뇌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김이에요. 김은 미네랄의 보고예요. 요오드, 철분,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죠. 나물밥에 김을 곁들이면 미네랄 섭취량이 확 늘어나요. 특히 나물에 부족할 수 있는 요오드를 김으로 보충할 수 있어요.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꼭 필요한 영양소거든요. 김에는 타우린도 들어있어요. 타우린은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도 좋아요.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나물밥에 김 한 장 곁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섯 번째는 버섯이에요. 나물밥을 지을 때 표고버섯이나 느타리버섯을 같이 넣어도 좋고 따로 볶아서 반찬으로 먹어도 좋아요. 버섯은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베타글루칸은 면역력을 높여주는데 아주 좋죠. 또 버섯에는 비타민 D가 들어있어요. 특히 햇볕에 말린 표고버섯은 비타민 D 함량이 정말 높아요. 나물의 칼슘과 버섯의 비타민 D가 만나면 뼈 건강에 더욱 좋은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분은 골다공증이 있으셨는데 나물밥에 버섯을 자주 넣어 드셨대요. 그랬더니 뼈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일곱 번째는 고구마나 감자예요. 나물밥에 찐 고구마나 감자를 곁들이면 좋아요.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고 감자에는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감자의 비타민C는 전분에 쌓여 있어서 가열해도 파괴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요. 고구마의 식이섬유와 나물의 식이섬유가 만나면 장 건강에 정말 좋아요. 다만 탄수화물 섭취량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양을 조절하시는 게 좋아요. 여덟 번째는 청국장이에요. 청국장은 된장보다 발효기간이 짧지만 그만큼 활성이 높은 균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나물밥에 청국장찌개를 곁들이면 단백질도 보충되고 장 건강도 좋아지고 혈전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청국장에 들어있는 나토키나제라는 효소는 혈전을 녹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나이가 들면 혈관 건강이 정말 중요한데 나물밥에 청국장이면 혈관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거죠. 아홉 번째는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예요. 미역국을 나물밥과 함께 먹으면 좋아요. 해조류는 요오드와 칼슘이 풍부하고 알긴산이라는 식이섬유도 들어있어요. 알긴산은 중금속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좋아요. 나물의 칼륨과 해조류의 칼륨이 만나면 나트륨 배출을 도와줘요. 우리가 보통 음식을 짜게 먹는 경향이 있잖아요. 나물밥에 미역국이면 나트륨 배출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열 번째는 두부예요. 나물밥에 두부조림이나 두부부침을 곁들이면 아주 좋아요.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해서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두부의 칼슘과 나물의 비타민 K가 만나면 뼈 건강에 좋고 두부의 레시틴 성분은 뇌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게다가 두부는 소화도 잘 되니까 나이가 들어서 먹기에 정말 좋은 음식이에요. 자, 여기까지 나물밥과 궁합이 잘 맞는 음식들을 알아봤어요. 이제 반대로 나물밥과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들도 알아봐야겠죠. 첫 번째로 시금치와 두부를 함께 먹는 것은 조심해야 해요. 아까 두부가 좋다고 하지 않았냐고요? 맞아요. 일반적인 나물과 두부는 좋은데 시금치가 들어간 나물밥과 두부는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옥살산이 두부의 칼슘과 만나면 옥살산 칼슘이라는 물질을 만들어요. 이게 체내에 쌓이면 신장 결석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물론 한두 번 먹는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자주 많이 먹으면 좋지 않을 수 있어요. 만약 시금치나물을 좋아하신다면 두부 대신 다른 단백질 반찬을 드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시금치를 데칠 때 물을 여러 번 갈아가면서 데치면 옥살산을 많이 제거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녹차예요. 나물밥 먹고 나서 녹차를 마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도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녹차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탄닌은 철분 흡수를 방해해요. 나물에는 철분이 들어있는데 식사 직후에 녹차를 마시면 이 철분 흡수가 떨어질 수 있어요. 특히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차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식사 후 한두 시간 정도 지나서 드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과일이에요. 식사 직후에 과일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일의 과당은 소화가 빨리 되는데 나물밥은 소화가 느린 편이에요. 소화 속도가 다른 음식을 함께 먹으면 위장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수박이나 참외 같은 수분이 많은 과일을 식사 직후에 먹으면 위산이 희석돼서 소화가 더 느려질 수 있어요. 과일은 식사하기 30분 전이나 식사 후 2시간 정도 지나서 드시는 게 좋아요. 네 번째는 찬 음료예요. 나물밥 먹으면서 시원한 음료를 마시고 싶으실 수 있는데 이것도 조금 조심하셔야 해요. 찬 음료는 위장의 온도를 낮춰서 소화 효소의 활성을 떨어뜨려요. 그러면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죠. 특히 나이가 들면 소화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찬 음료까지 마시면 소화가 더 안 될 수 있어요. 물을 드시더라도 미지근한 물을 드시는 게 좋아요. 제 지인 중 한 분은 젊었을 때부터 찬물을 많이 드셨는데 나이 드시니까 소화가 정말 안 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섯 번째는 고지방 육류예요. 삼겹살이나 갈비 같은 기름진 고기와 나물밥을 함께 먹는 것은 그리 좋지 않아요. 나물밥 자체가 담백한 음식인데 여기에 고지방 음식을 더하면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게다가 고지방 음식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 있어요. 나물밥의 건강한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는 거죠. 고기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지방이 적은 닭가슴살이나 생선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여섯 번째는 매운 음식이에요. 나물밥 자체가 순한 음식인데 여기에 아주 매운 음식을 곁들이면 위장에 자극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매운 음식의 캡사이신 성분이 위벽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나물밥처럼 부드러운 음식을 먹을 때는 부드러운 반찬을 곁들이는 게 위장 건강에 좋아요. 김치를 드시더라도 너무 매운 김치보다는 백김치 같은 게 나을 수 있어요. 일곱 번째는 우유예요. 이건 좀 의외실 수도 있는데 나물밥과 우유는 그리 좋은 조합이 아니에요. 나물에 들어있는 옥살산이나 피트산 같은 성분이 우유의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우유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나물밥 먹기 전이나 식사 후 한참 지나서 드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우유 대신 두유를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금치가 들어간 경우가 아니라면 말이에요. 여덟 번째는 식초가 많이 들어간 음식이에요. 초무침이나 피클 같은 걸 나물밥과 함께 많이 먹으면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식초의 산성 성분이 나물의 일부 영양소를 파괴할 수 있거든요. 특히 비타민 B1 같은 영양소는 산성 환경에서 파괴되기 쉬워요. 초무침을 드시더라도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적당량은 괜찮지만 과하면 영양소 손실이 있을 수 있어요. 아홉 번째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이에요. 나물밥 먹고 나서 달달한 디저트를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해요. 급격한 혈당 상승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나물밥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좋은 음식이에요. 그런데 식후에 설탕이 많은 디저트를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하고요. 단 것이 드시고 싶으시다면 과일을 조금 드시는 게 나아요. 그것도 식사 후 시간을 두고요. 열 번째는 인스턴트 식품이에요. 나물밥과 라면, 나물밥과 햄버거 같은 조합은 정말 피하시는 게 좋아요. 나물밥을 먹는 이유가 건강을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인스턴트 식품을 함께 먹으면 나물밥의 건강 효과가 상쇄돼요. 인스턴트 식품에는 나트륨, 포화지방,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런 것들이 나물의 좋은 영양소들과 상충될 수 있어요. 나물밥을 드실 때는 가능하면 자연 그대로의 음식들과 함께 드시는 게 좋아요. 그럼 이제 실제로 나물밥을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 구체적인 식단 예시를 말씀드릴게요. 봄철 나물밥 상차림을 예로 들어볼게요. 취나물, 냉이, 달래를 넣은 나물밥을 지으세요. 여기에 된장찌개를 끓이고요. 계란 후라이를 하나 올려주세요. 반찬으로는 멸치볶음, 김, 그리고 두부조림을 준비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들기름을 조금 둘러서 비벼 드시면 완벽한 한 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드시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이 골고루 들어가요. 영양학적으로 정말 균형 잡힌 식사가 되는 거죠. 게다가 모두 소화가 잘 되는 음식들이에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고사리, 시래기, 표고버섯을 넣은 나물밥을 지으세요. 여기에 청국장찌개를 끓이고 생선구이를 곁들여 보세요. 반찬으로는 미역초 무침과 김을 준비하시면 좋아요. 참기름을 살짝 둘러서 비벼 드시면 됩니다. 이 조합은 특히 뼈 건강과 혈관 건강에 좋아요. 칼슘, 비타민 D, 비타민 K가 모두 들어있고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하거든요. 60대 이상 어르신들께 정말 좋은 식단. 겨울철에는 어떨까요? 무말랭이, 콩나물, 당근을 넣은 나물밥을 지으세요. 따뜻한 된장찌개에 두부를 듬뿍 넣고요. 계란찜을 곁들이세요. 반찬으로는 멸치볶음과 김구이를 준비하시면 좋아요. 이 조합은 추운 겨울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돼요. 콩나물의 아스파라긴산 성분은 피로 회복에도 좋고요. 나물밥을 먹을 때 주의할 점도 있어요. 첫째,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나물에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과하게 먹으면 배가 더부룩할 수 있어요. 적당량을 드시는 게 좋아요. 둘째, 간은 되도록 싱겁게 하세요. 나물을 무칠 때 간장을 너무 많이 넣으면 나트륨 과다 섭취가 될 수 있어요. 들기름이나 참기름으로 맛을 내고 소금은 최소한으로 사용하세요. 셋째, 나물을 데칠 때 영양소가 빠져나갈 수 있으니 너무 오래 데치지 마세요. 살짝만 데쳐서 아삭한 식감을 유지하는 게 좋아요. 영양소도 더 많이 남고요. 넷째, 나물밥을 지을 때 물 조절을 잘하세요. 나물에서 수분이 나오기 때문에 평소보다 물을 조금 적게 넣어야 해요. 너무 질척하면 맛도 없고 소화도 잘 안 될 수 있어요. 다섯째, 신선한 나물을 사용하세요. 오래된 나물은 영양소도 떨어지고 맛도 없어요. 가능하면 제철 나물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제철 나물이 가장 영양가가 높고 맛도 좋거든요. 나물밥의 또 다른 장점은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칼로리는 낮으면서 포만감은 높거든요.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나물밥으로 5kg을 빼셨어요. 물론 운동도 병행하셨지만 나물밥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식이섬유가 많아서 오래 씹게 되고 그러면 포만감을 느끼는 시간도 빨라져요. 자연스럽게 과식을 방지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혈당을 천천히 올리기 때문에 금방 배고파지지도 않아요. 나물밥은 또 항산화 효과도 뛰어나요. 나물에는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런 성분들이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줘요. 활성산소는 노화와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면 활성산소가 더 많이 생겨요. 그래서 항산화 물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나물밥을 자주 드시면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나물밥은 염증을 줄이는 데도 좋아요. 만성 염증은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데 나물에 들어있는 여러 성분들이 항염 효과가 있어요.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나물밥을 자주 드시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물밥은 계절에 따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봄에는 냉이, 달래, 쑥 같은 봄나물로, 여름에는 콩나물, 숙주나물로, 가을에는 버섯, 도라지로, 겨울에는 시래기, 무말랭이로 만들 수 있어요. 계절마다 다른 나물밥을 드시면 자연스럽게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어요. 같은 나물만 계속 드시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거죠.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거예요. 나물밥을 준비할 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미리 나물을 손질해서 냉동 보관해 두셔도 돼요. 냉동에도 영양소가 크게 손실되지 않아요. 오히려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어서 좋을 수도 있어요. 다만 냉동할 때는 한번 먹을 양씩 소분해서 보관하세요. 해동했다가 다시 냉동하면 영양소 손실이 있고 맛도 떨어져요. 소분해두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기도 편하고요. 나물밥을 드실 때 천천히 씹어서 드세요. 나이가 들면 침 분비가 줄어들어요. 그런데 침에는 소화 효소가 들어있거든요. 천천히 오래 씹으면 침이 더 많이 나와서 소화에 도움이 돼요. 게다가 천천히 먹으면 과식을 방지할 수 있어요. 포만감을 느끼는데 20분 정도 걸린다고 해요. 빨리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너무 많이 먹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나물밥과 함께 적당한 운동을 병행하시면 더욱 좋아요. 식사 후 가볍게 산책하시는 것만으로도 소화에 도움이 돼요. 혈당 조절에도 좋고요. 나물밥은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음식이에요. 자연에서 나는 재료로 만들어서 몸에 좋고 맛도 좋고 환경에도 부담을 주지 않아요. 이렇게 좋은 음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나물밥과 궁합이 좋은 음식은 된장찌개, 계란, 들기름, 멸치, 김, 버섯, 고구마, 청국장, 미역, 두부 같은 것들이에요. 이런 음식들과 함께 드시면 영양소 흡수도 잘 되고 건강에도 더 좋아요. 반대로 피해야 할 조합은 시금치와 두부, 식후 녹차, 식후 과일, 찬 음료, 고지방 육류, 매운 음식, 우유, 식초가 많은 음식, 설탕이 많은 디저트, 인스턴트 식품이에요. 이런 것들은 나물밥에 좋은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나물밥은 간단해 보이지만 제대로 알고 먹으면 정말 훌륭한 건강식이 돼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고 소화도 잘 되고 맛도 좋고 만들기도 어렵지 않아요. 특히 우리 나이에는 이런 담백하고 자연스러운 음식이 정말 좋아요. 몸도 편하고 속도 편하고 마음도 편해져요. 복잡한 음식보다는 이런 단순하면서도 영양가 있는 음식이 우리 몸에 맞아요. 요즘은 서구식 식단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 전통 음식을 자주 먹지 않게 됐어요. 하지만 우리 몸은 우리가 먹어온 음식에 가장 잘 맞게 적응돼 있어요. 나물밥 같은 전통 음식을 자주 먹는 게 건강에 좋은 이유예요. 앞으로 나물밥을 드실 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 번씩 떠올려 보세요.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좋을지, 어떤 건 피해야 할지 알고 먹으면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건강한 식단으로 건강한 노년을 보내시길 바라요. 나물밥 한 그릇에 담긴 자연의 선물을 맛있게 건강하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